이번에 집단으로 탈북한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들. 북한에서는 이른바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집단으로 탈북을 했을까요? YTN 김조한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북한이란 나라는 정말 폐쇄적인 나라고 그 폐쇄적인 나라에서 해외로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북한 외부에서 일을 하게 보낼 정도라면 상당히 엘리트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친구들이 일단 밖에서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당, 군, 혹은 국영기업의 간부, 그러니까 출신 성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실한 사람이라는 얘기군요. 사람들을 그동안 내보냈죠. 그래서 북한 여성들한테는 해외에 있는 북한 국영식당이 최고의 직장이다. 이런 얘기가 과거부터 꾸준히 나돌았습니다. 근데 그중 13명이 입국을 한 거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아마 충격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이 자체를. 그렇군요. 일단 해외에 파견되는 과정 속에서 뭐 교육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일단 양성하는 기관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그렇죠. 그 전에 일단 좀 조건을 보면요.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뭐냐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는 출신 성분, 배경이 일단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 자료화면에서 많이 봤죠. 외모들이 좀 수려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20대 초반 여성들이고 이 친구들이 대부분 4년제 대학을 나온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기관이 평양에 있습니다. 그 장철구 평양상업종합대학이라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관광경영학과 같은 것이 이 대학에 호텔경영학 이런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련 이를 전공을 해서 이렇게 그 어떤 국제 매너라든가 이런 걸 좀 배워서 가리켜서 해외 국영식당에 내보내는데 북한의 해외 국영식당이 전 세계 한 150여 개 정도 되고요. 동북 삼성이 한 3, 40개. 주로 아무래도 동남아시아에 많이 있는 거로 이렇게 되고 암스테르담에도 있습니다. 유럽에도. 예. 자, 일단 출신 성분도 좋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북한에서 뭐 관리를 하는 인력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지금 거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 뭐 지배인과 종업원들 같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뭐 그 안에서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평양에서 특정 식당에 가면은 지금 그 남성 지배인 1명에 9명 내지 12명이 한 식당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서로 그 감시를 하기 위해서 방도 3명이서 같이 쓰고 거의 뭐 주변 이제 우리 교포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이 외출을 안 하고 외출을 해도 3인 1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근에 대북 제재가 강화됐죠. 강화되고 나니까 그리고 사실 해외 북한 식당의 주된 고객은 대한민국 그 사람들이 많이 가서 팔아줬죠. 팔아줬는데 우리가 독자 제재 이후 방안 중에 하나가 북한 식당을 이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교민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용을 안 하니까 굉장히 경영난을 겪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각 식당마다 할당량, 평양으로 보내는 송금 할당량이 있습니다. 뭐 많은 데는 한 달에 3,000달러 이상을 보내요. 참고로 이들 종업원들의 한 달 봉급은 1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로 한 달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3국에서 이들이 식당이 폐쇄 나가면 평양으로 송환을 되면 문책을 당하게 되죠. 무조건 할당량을 쳐야 돼. 너희는 왜 못 쳤냐. 이런 게 굉장히 두려웠을 거고요. 이런 이유로서 한 특정 식당의 그 간부 한 사람과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대한민국으로 가자 이렇게 의견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해지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측의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됐고 동경을 좀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안 한류 물결이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체제를 떠나서 그 TV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자기들 이 탈북 여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저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역설적으로 그게 자기 평양에 대한 북한 당국에 대한 체제의 회의감이 들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요. 이런 분들 뭐 평양에 가족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돌아가면 문책을 당하고 처벌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가자라고 선택한 거로 이렇게 당국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지금 뭐 임병수 외교부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뭐 일들이 더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과거에도 이런 어느 집단이고 독재 집단의 엘리트 계층이 이 탈북을 한다. 이걸 소극적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소극적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제
이완 현상으로 본다. 그런데 이 13명의 공통점이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는 거죠. 북한이 장마당 세대가 있는데 아버지 세대들은 충성이 최고다 생각했는데 이 젊은 층들은 이 물질을 우선하고요. 돈벌이에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물질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역시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에 갖고 그리고 이 13명이 제3국에서 몇 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인터넷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엘리트층의 탈북이 체제 이완의 극단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네. 윤병서 외교부 장관도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게 좀 개인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좀 예사롭지 않은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 과정을 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단계를 로버트 콜린스라는 학자를 보면 이런 단계가 한 10년 이상 갈 수도 있다. 10년 정도. 근데 어쨌든 북한 체제로서는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북한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대응 방안을 보면 조용히 했던 적도 있고 강력하게 비난했던 적도 있고 뭐 송환을 요구했던 적도 있고요. 어떤 반응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도 불구하고 북한은 북중국경에서 일했던 우리 선교사들을 납치해 간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북 제재 이후로 우리 정부도 몇 차례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만 북중국경에 대해서 북한이 남한 측 선교사들 등 어떤 관련 기업인들을 납치나 테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굉장히 사인을 보냈죠. 지금 앞서 저희 권민석 기자의 리포트도 있었으면 북한이 이거를 기획이다. 남한이 모략을 해서 강제로 끌고 갔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체제 선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지금 대북 제재 이후로 남북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더 안 좋아지는 거를 북한이 이거를 굉장히 빌미 삼아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를 볼 수 계기로 있죠. 또 뭐 무력 도발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죠? 그럴 여러 가지 성동격설식의 무력 도발 가능성도 있죠. 무력 도발뿐만 아니라 최근에 GPS 교란도 봤습니다만 이런 출처가 불분명한 비대칭 전력을 쓴 도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왜 이들이 집단으로 탈북을 하게 된 건지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